전해드린 대로 고용 쇼크라고 부를 만큼 충격적인 일자리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 정부, 여당의 경제 책임자들이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대책은 제대로 나왔는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예. 지금 일자리 쇼크, 일자리 대란을 해결할 만한 어떤 좀 대책이 나왔습니까? 사실 그 경제에 관련돼서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경제 주체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냐, 아니 기존의 이 소득주도 성장을 그 수정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으로 돌아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각각의 해법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기조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고 거기에 혁신경제, 공정경제 이 세 가지 안을 같이 묶고 간다라는 건 변함없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대책은 아직 안 나오고 큰 틀만 그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전체적으로 나오고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번 주 쭉 발표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책을 안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 일단 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자 증가수입니다. 1월 달, 3월 달, 6월 달, 7월 달, 1월 달에는 33만 명이었는데 취업자 증가수 매년 한 33만 명 정도가 경기가 원활할 때 한 달마다 33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데 7월 달에는 고작 5천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음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취업자 증가수 계속해서 6개월 연속 10만 명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6개월 연속 10만 명, 원래는 30만 명 정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10만 명밖에 못 하다가 결국 이런 지난달에 5천 명으로 떨어진 게 8년 6개월 만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 그 표를 좀 보시면 일자리 어디서 많이 줄었나 봤더니 제조업에서 이제 12만 명 정도가 줄었고 보신 대로 교육 서비스 그리고 숙박, 부동산업, 도매업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표를 또 보시면 자, 직격당받은 취약층 일자리,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10만 명, 12만 명이 다 줄었습니다. 다음 표를 또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40대 취업자 수가 가장 컸는데 지난달 보면은 또 14만 명의 40대 취업자 수,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보이는 40대 취업자 수가 저렇게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는데 정부가 지금 이제 대책을 이때까지 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실효성이 없었어요.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거의 5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퍼부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아까 보니까 뭐 1월 달에는 33만 명, 그다음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원래 시기적으로 학교가 졸업하는 2월 달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를 탄력받아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못하다가 결국 지금 주저앉은 것이 5천 명까지 주저앉았다라고 해서 사상 처음으로 일요일 날 같이 당정청 모여가지고 회의한 걸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보도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일자리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 보면 40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0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IMF가 환란으로 어려웠을 때 막 대한민국에게 첫 사회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20년 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간층이 되었을 때 지금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신경 쓰다 보니까 중간층을 놓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일자리의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그것이 아래 위로 이제 퍼져나간 것이고 제조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GM 우리 사태에 겪었고 이런 것들의 구조조정의 여파가 다른 그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식당들도 같이 문을 닫게 되는 그것이 지금 현실화돼서 바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어제 또 보면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입니다. 어떤 긴급 재정 투입을 올해 또 4조 원을 더 푼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조금 전에 이제 2년 동안 50몇 조 말씀을 하셨는데 54조. 4조 원을 더 푼다.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은 50몇 조 풀어서 그 해결되든 안 되든 해결이 안 되던 일자리가 4조 원 더 풀어서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4조 원 더 푼다는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의견과 장하성 네네. 정책실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대립하고 나오고 있다는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누가 그런데 틀린 겁니까 도대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단은 같아요. 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네네, 있고 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네.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네.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김태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러니까 각각의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데 4조 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 정부 입장에서 54조 원 퍼붓었다 안 됐다. 근데 4조 원 마저 퍼붓겠다 된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네.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슨 효과가 난다. 그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 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아주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헛된 망상이다. 경제학에도 없는 이론이다.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ILO에서요, 국제노동기구에서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장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다라는 것은 맞아도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지 못해도 돈을 주겠다는 식의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이제 그 국민 중에 취업하지 않아도 정부가 돈 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국민은 없거든요. 네. 한국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수급 불균형 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으로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왜곡돼 왔어요. 네네. 이걸 바꾸는 데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야말로 쓴 지 1년도 안 되는 네. 초단기 정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뒤집어 엎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지한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네.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이라든지 예.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매일경제하고 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이번 매일경제 1면 오늘자 1면에서 좀 제안을 했는데요. 자,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1번과 그리고 2번 그리고 4번 정도가 눈에 띄는데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당장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을 길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5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득주도의 성장을 한계를 인정을 하고 바꾸라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내용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들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요, 지역별 적용, 네. 업종별 적용이라는 얘기는 외국 사례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각할 네네.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기업의 길을 살린다라는 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할 부분이 네. 있어요. 어느 정부가 그 나라에서 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네. 기업의 길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최근 이제 삼성도 만나고요. 예, 다 만나고요. 서로 간에 잘하자. 네.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에 대한 지적이지. 네. 그리고 잘못된 걸 다시 저지르지 마십시오. 네. 정경유착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 잘하라고 하고 네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기에 더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서로 간에 엇박자 난다라는 것이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네.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과 네. 김동연 부총리의 엇박자 나는 듯한 모습을 네.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이걸 좀 달래줄 필요가 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제 12월 달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때 되면 정말 좀 효과가 나오기를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6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보고 인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